유가 정말 100불 넘어갈까요? 오늘은 그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유가, 천연가스, 원자재 이런 거 투자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게 가장 위험한 투자인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단순한 시장 논리, 공급과 수요 논리가 아니라 국제 정치, 국제 정서, 역사, 패턴, 패권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 투자할 바에는 미국 주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에도 유가 오르면 올라가는 NRGD 주유죠. NRGU. 유가 올라가면 유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NRGD 같은 ETF 상품이 있지만 조금은 다르죠. 직접적 투자하는 거와. 자, 서두른 여기까지 깔고 자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자, 추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8일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92불, 91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100불이 넘어간다는 지금 시장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SRS라 그러죠. SPR. 예, 여기 나오죠. SPR 보이십니까? SPR이란 전략적 비축유라 그러죠. 미국에서 석유 저장해 두는. 지금 바이든 이후로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1985년에서 89년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축유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왜 문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가가 100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는 이 사태가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를 제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오르는 것을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가가 오르는 거 원하는 이들. 예.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오페크 석유 산유국. 왜? 이들은 지금 입이 귀에 걸렸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파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유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끝도 없이 오르니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가의 키 칼자루가 얼마 전까지 바이든 미국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갔냐? 얘한테 넘어갔어요. 얘 플러스 바이든. 아니 저기 푸틴 그놈하고 빈살만하고 좀 손잡고 국제 유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넘어갔느냐? 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축유. 아시다시피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13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보통 이제 전쟁 나면 유가가 치솟잖아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때 미국은 비축유를 풀어가지고 빠르게 유가를 잡아갔습니다. 빠르게.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사를 제가 조금 돌아봤더니요. 2010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미국은 일명 셰일 오일 많이 들어보셨죠? 셰일 오일을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이 참 이때부터 패권을 확 쥐게 되죠.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 된다는 건 뭐냐면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미국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 이후에 이 SPR을 다 소진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유가에 대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미국이. 칼자루가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저 사우디 갔었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얘는 아주 입이 귀에 걸렸고 바이든 돌아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죠. 너 거기 왜 갔어?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노리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지금 상황을 노리고 결국 지금 유가 전쟁의 맨 백그라운드에는 단순한 유가의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이라고 하는 게 잡히는 거예요. 패권. 패권.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이 패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앞에서 그 하는 그 들고
그 뒤에는 푸틴과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푸틴은 전형적인 싸움꾼입니다. 푸틴이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싸움꾼들은 보통 이길 가능성이 51%만 돼도 전쟁을 하죠.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전쟁하지 않죠.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하죠.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축유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유가를 그렇죠.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입으로는 계속해서 유가 내려라 내려라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푸틴과 제가 지금 유가를 내릴까요? 나 같아도 안 내리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이 났을 때는 수요라는 게 있었죠. 수요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유가가 마이너스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는 칼자루가 완전히 이쪽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들이 전례 없는 유동성을 시장이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거를 갖다가 소비재 가격이 상품에다가 전이시켰고 성공했고요. 근데 최근에 펩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달러츄리라든지 이런 주가들을 보면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렇죠. 그들의 기업 마진이 줄어들고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유가 상황은 전쟁 이후에 치솟았던 130불대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유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유가가 내려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바로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사우디, 러시아, 푸틴, 그다음 바이든, 미국, 거기다 중국도 빠질 수 없죠. 이런 나라들의 강력한 파워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입에 조금 귀에 걸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젤렌스키가 이번에 미국에 왔는데 연설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예전과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싸웠습니다. 뭐 그 곡물, 식량 그것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공급 안 하겠다 그랬죠. 이런 상황들이 푸틴이 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푸틴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유럽연합, 유럽 쪽이 근데 지금 푸틴도 계산착오를 했죠.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늦게 일어났죠. 그렇지만 늦게 일어났지만 전쟁의 장기화는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건데 지금 뭐 러시아와 푸틴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으면서 에너지 공격을 통해서 대반전을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유가의 급등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사실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 게 지금 유가의 결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에 대해서 원자재 투자는 정말 지양하시고요. 일단 지켜보면서 언제까지나 유가가 100불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럼 세계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그 전에 타협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힘의 파워 게임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투자를 하는 게 지켜가는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제가 오늘 나온다 그랬죠.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정부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당장 내일 PCE 발표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지표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안전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